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 20년간 많은 원장님들이 약 한 100명의 원장님들이 학원과 교수 공부방을 하도록 창업하도록 도와왔고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부장, 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영어 프랜차이즈. 지금도 프랜차이즈의 본부장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점과 어떻게 해야 그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원, 교습소, 공부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오픈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학원은 규모가 좀 있겠죠. 교습소는 좀 작은 상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은 아파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창업하려면 그 원장님 되시는 분이 경험이 좀 있으시면 좋겠죠. 학원의 장점은 뭘까요? 선생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업하는 선생님, 또 기사 선생님, 그리고 매니저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고 규모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업자가 원장님이 꼭 수업에 관여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장점은 사업이 잘 됐을 때, 학원 사업이 잘 됐을 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따릅니다. 그 다음에 교습소는요, 보통 아파트 상가에 그리고 학교 근처 상가에 많이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평 내외, 많게는 한 30평 정도, 크게는 그래서 1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얻어서 혼자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혼자 수업하고 어머니 상담하고 관리하는 형태이죠. 그 다음에 교습소와 가장 비슷한 게 바로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은 뭐 어떤 거냐면 요즘 원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본인 혼자서 이제 사는 곳에서 혹은 이제 한 군데를 렌트해서 거기서 사시면서 아이들을 수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차이인데 아파트 안에서 하는 게 공부방 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개인 과외 교습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 과외 하잖아요. 근데 그룹 형태로 과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는 교수 하면 좋을까요? 나는 공부방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곳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지 그리고 괜찮은 상가가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공부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장소에 어디가 더 아파트 공부방이 더 나은 건지 그리고 아파트 그 상가나 학교 앞에 상가가 더 나은 건지 원장님께서 보시고 그 사업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1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교수와 공부방이죠. 요즘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교수 공부방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하다가 만약에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1년 혹은 2년 뒤에 그 보증금 상가나 아파트에 걸려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그만 이제 나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시설비가 들지가 않죠.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방을 하거나 교습소를 하시다가 내가 사업을 좀 잘해요. 그러면 이제 학원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규모 있게 이렇게 학원을 크게 하면 아주 보기가 좋으니까 해야겠다. 그렇게 요즘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일단 작게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요, 평수가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걸거나 시트지를 붙이거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겠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간판의 경우에는 작게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시트지를 붙이게 되면 작은 상가이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내외가 듭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미기에는 한 2, 300만원이 든다. 예쁘게 꾸며도. 그 다음에 공부방은 간판을 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트지만 붙이거나 현수막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까지 시트지 비용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공부방보다 교육소가 약간 좀 더 들어가긴 한다. 그런데 뭐 큰 차이가 없다. 근데 학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학원의 경우에는 간판도 좀 크게 걸어야지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 간판 한 250만원, 300만원, 시트지도 한 100만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한 2,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집기류들도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을 오픈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이 듭니다. 적게 들어도. 그래서 학원을 예를 들어서 한 40평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칸막이도 세워야 되죠. 그렇게 시설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도 한 2, 3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나 의자나 다른 집기류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1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간판 이런 것들도 화려하게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을 뽑게 되면 뽑아서 회원이 적어도 회원이 가입이 안 돼도 또 어느 정도의 기본 페이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할 때는 원장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거나 회원 모집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한 2, 3년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비용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도 추후에 한 1년, 2년 안에 그 비용을 내가 다 뺄 수 있겠다 생각된다면 그렇게 학원을 오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잘 되는 교습소에서 회원을 30명, 50명 늘려서 학원으로 나가는 걸 좀 안전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즘에 학원 하거나 교습소 공부방을 하면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경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난 신도시에 들어갈 거야, 혁신도시에 들어갈 거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도시로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더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투자도 월세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들어갔는데 경쟁하시는 예를 들어서 영학원을 오픈하시면 영학원 오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10분 정도가 계신다면 그 10분 정도와 경쟁을 해서 1등을 2등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나는 경험도 있지만 월세가 좀 많이 나가지 않는 학교 학생들도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1등 할 거야 하시게 되면 경쟁을 한 두세 분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내가 정말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겠다. 다른 원장님들보다 강점이 더 많다. 하시게 되면 투자도 하시고 도전도 해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경쟁자들, 경험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이 초등학생이 한 1,500명,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있는 신도시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경쟁자가 많으니 난 작은 학교에서 꼭 1등 할 거야. 거기에서 한 2, 3등 할 거야 하시는 것도 회원 50명, 100명 정도 만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경쟁자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것보다 좀 규모도 작게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임대료 나가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나요? 그럼 2년 계약했으면 2,400만 원은 꼭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2,400만 원을 2년 동안 나가게 했는데 그 사이에 회원도 매달 한 5명씩 계속 증가해서 한 3, 40명 정도 되게 되면 월세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오픈할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문의가 올 때 본부장님 제가 정말 싼 데를 알아봤거든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싸거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임대료가 싸게 되면 그만큼 위치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한 2, 30만 원 더 비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는 임대료의 어떤 상가인데 여기는 13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어디가 더 좋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130만 원 내는 데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 한두 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 그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회원 한두 명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좋은 위치에서는 회원 2, 30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무조건 싸게 아주 그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아주 낙후된데 이런 데를 얻으면 그만큼 원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원장님의 품위도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깔끔한 곳에 시설도 좀 잘 돼 있는 곳에 그런 곳을 얻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 요건에. 두 번째는 바로 원장님의 상담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상담을 오셔서 계속 상담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준비가 안 돼서 오픈을 한 경우거든요. 저는 어떤 원장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어느 정도 회원이 가입되냐 물어보게 되면 어떤 원장님들은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가입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남은 7분, 8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 원장님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머님들께 아마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어떤 교육 마인드,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게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원장님의 확신이 잘 전달돼야지 어머님이 아주 소중한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상담 능력이 중요하고 그 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오픈하는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시설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맡길 때 정말 다양한 걸 봅니다. 화장실도 들어가 본다고 하죠. 그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원장님의 어떤 그 학원과 그 교습소와 심지어 공부방까지도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그 원장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이렇게 오픈했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